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예. 스파이 외전. 예. 예. 구체적으로 언제 나왔죠 이게? 책이? 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예. 이틀 전에 나왔는데 저보고 왜 아직도 안 읽었냐고 뭐라고 막 그렇게. 그건 사석에서 한 농담입니다. 예. 농담 아니었습니다. 예. 진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바로 요즘 이제 바로 사서 좀 읽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스파이 외전 이틀 됐는데 지금 쫙 베스트셀러 지금 돼가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반응이 제가 책을 한 10권 정도 냈는데 네. 그 10권 중에서는 가장 반응이 좋은 것 같고 가장 반응이 좋고. 오. 그다음에 지금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예.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화두가 네네. 사람들한테 공명하면서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이게 판매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도 기가 막혔다. 예. 정말. 근데 이 스파이 외전이라는 책은 대표님이 예전부터 계속 이제 언젠가는 내가 쓰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쓰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쓰면서 많이 깨달은 바 있고. 저는 북한의 영향력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을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쓰면서 이게 특히 전대협 부분에서 북한의 영향력이 강력히 작동했구나 이거 하고. 아니 근데 대표님 제가 말을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아니 직접 지령을 받고 활동하신 분인데 북한이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을 줄 몰랐다라는 게 말이 좀 되나요? 그러니까 전대협의 경우 전대협은 한민전을 통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개입한 측면이 있거든요. 북한이 직접 지령이 직접이 아니라 이제 우회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대협과 북한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그냥 선입관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북한이 전대협의 결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직접적으로 또 개입이 돼 있었고. 직접적입니다. 전대협이요. 그럼 전대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뭐 이인영이니 임종석이니 다 전대협 출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네요. 추측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객관적 사실은 다 나와 있었는데 그걸 해석하는 게 좀 달랐던 거예요. 핵심적으로 뭐냐면 86년에 시작된 대중 노선, 운동의 대중화 노선이 있어요. 한마디로 돌 화염병 던지지 말고 손뼉 치고 사람들과 어울려라라는 대중 노선이 있는데 그걸 한민전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87년 5, 6월 달 우리가 TV에서 보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화염병을 안 들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 장면이 연출할 수 있었던 거는 한민전 방송이에요. 한민전 방송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대협, 운동의 대중화 노선, 전대협,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거리투쟁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 운동권, 주사파 운동권이 이제 운동을 하는 스타일마저도 그러면 북한이 살짝 컨트롤했다라는 얘기. 보통 이제 운동하는 스타일이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19세기 말에 있었던 모든 농민 항쟁, 그러니까 영국하고 수단이 싸울 때, 일본하고 동학농민군이 싸울 때, 이 동학농민, 그러니까 농민 군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흔히 하냐면은 직접 전투를 해요. 맞상대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죽죠. 기관총 하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죠. 일본 군대가 기관총 하나로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거든요. 끝났잖아요. 그때. 그것이 끝나고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 군대 중에서 중국 홍군이 도망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도망쳐요. 이게 전술입니다. 그게 전술이에요? 적진아태라는 유명한 전술입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거 36개 주랭랑. 오케이. 손자병법 같은 거.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 농민 군대가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 군대의 농민군과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게 사상입니다. 사상 그러면 주체 사상, 뭐 마오주의 이런 걸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스타일. 적과 싸우는 스타일이 사상이에요. 돌과 화염병이 아니라 그걸 들지 말고 손뼉 치면서 사람을 대해라. 이게 대중운동 전술이 아니라 그게 사상입니다.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이다. 잠깐만, 근데 이게 손뼉 치고 이렇게 어울려라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85년 6년도에는 학생들이 겉멋이 들어서 그렇게 안 했어요. 화염병 던지고 그다음에 돌 던지면 그게 혁명가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훨씬 노숙한 혁명가들, 북한 애들은 그거는 혁명이 아니야. 그거 치기에 불과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돌과 화염병을 내려놓고 사람들하고 그냥 악수해. 사람들하고 껴안아. 이게 운동 전술인데 이거는 정말 노련한 노숙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과격하게 막 프롤레타리아 이런 느낌은 이제 철진한 어떤 그런 치기 어린 그런 혁명의 방식이고 더욱 더 넓게 선동을 하기 위해선 친근하게 다가가라 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와 손자병법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 이를테면 적을 먼저 알려고 노력해. 그다음에 다 이겨놓고 싸워. 뭐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찹니다. 손자병법이 가능. 그런 스타일을 그러니까 한민전에서 방송을 한 거고 전대협은 그거를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샌가 이렇게 바꾼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주사파가 손을 내밀고 어울리고 이런 적이 있어가 제 기억에는 86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변했죠. 그렇게 변했던 건가요? 8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제가 그러네요. 거리에 나가면 돌 들고 화염병 던지고 화염병이 없어졌네요. 일단. 화염병이 없어졌어요. 시위에서 영화 1987년에 보면 화염병이 아예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화 그러면은 그 집회 시위 장면을 잘 묘사한 건데 화염병이 사라져요. 90년대에 다시 등장하긴 하지만 영화 1987만 보면 돌과 화염병이 사라지면서 그 대중운동 전술이 거리 민심과 결합을 하면서 무엇을 바꿔놓은 거냐면 전두환과 김영삼이 정점에 있었던 얘는 간선제, 얘는 직선제라는 정치적 투쟁에서 밑에서부터 대중운동이 발전하면서 그걸 흔들어 놔요. 그게 6.29 선언입니다. 그게 6.29. 그 대표님이 어느 방송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1987 민주항쟁의 민주화운동을 했을 때 그 전면에 그러니까 주사파가 전면에 내세웠던 인물이 김영삼이라고 하셨던 거 맞나요? 김영삼은 주사파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70년대 이후로 87년까지 민주화운동을 상징했던 인물은 김대중이 아니라 김영삼입니다. 근데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 중심으로 제도 정치권 역사를 기술해서 그런 거지. 김영삼이 중심 인물이었고 김영삼은 운동권하고 별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김영삼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에요. 김대중을 앞세웠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김대중입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대충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다시 한번 좀 그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인가요, 이게? 일단 운동권 이야기인데요. 운동권 이야기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민혁당 김영환, 중부지역당 황인호의 수기예요. 수기. 그걸 잘 안 읽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핵심적으로 우리의 민주화 운동 북한에 건너가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만들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일부다라는 얘기가 쇼킹했고 그 다음에 영화 1987이 대표적인데 1987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는 우리 민주화 운동에서 북한 얘기를 뺀 겁니다. 아예 다 뺀 겁니다. 북한 얘기를. 그러니까 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쓴 민주화운동사를 제가 읽고 왔는데 960쪽짜리거든요. 그러니까 6월 민주화운동을 기술하는데 아주 시시콜콜 기술하면서도 북한, 한민전, 주차상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쓴 책인데 북한 얘기가 없어요? 한 글자도 없습니다. 960쪽에 달하는데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대중운동사를 기본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좀 사실대로 말할 건 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신의 치부 같은 거는 이제 감추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를 리 없거든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그 원고를 집필한 사람들은 교수 학자이면서 실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운동권하고 친구가 많기 때문에 모를 리는 없습니다. 모를 리 절대 없겠죠. 알면서도 은폐한 건데 은폐한 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 합의, 집단적 은폐 같은 건데 당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한민전을 거론하는 순간 북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집단적으로 모른 척하자라는 묵계를 하고 한 30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지나니까 이제 민주화운동사에서 한민전이나 북한은 없는 것처럼 이제 그림이 된 거죠. 아니 이거는 이거 좀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딱 봤을 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은 막 주장하면서 불리한 것은 얘기 안 하고 감추고 막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지금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나는 그 정도는 양해가 가능한데
불리한 거를 숨기더라도 네. 아주 숨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불리한 것이 있었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는 해줘야 그렇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그게 역사 기록이죠. 예. 그러니까 역사라는 그렇죠. 건 있는 사실을 빼는 것도 왜곡이에요. 은폐예요, 은폐. 예. 근데 지금은 은폐 수준에 가 있어요. 그럼 거의 이것은 뭐 은폐 이꼴 조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볼 때 처벌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벌 대상이거나 아니면은 역사 흔히 얘기하는 역사의 법정에서 네. 유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빼버리면 있는 그렇습니다.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재판 판결을 내릴 때 모든 증거에 대한 주석을 달거든요. 이 증거는 이렇고 이 증거는 이렇고 이 증거는 이렇다라고 하고 종합 판결을 내리는데 예. 얘네들은 어떤 사실을 빼버린 거예요. 증거 하나를. 예. 그러니 저게 그러게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그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라는 이거 국가 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국가 기관이고 예. 저기에 운동권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대표님이 그 공동 대표로 계시는 그 민주화 운동 동지회는 또 따로 있는 민간 거. 단체고요. 그거는 그분이 다른 전혀 다른 조직. 저는 다른 조직인 거군요. 우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거죠. 예. 니네가 한 기록은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새롭게 민주화운동사를 쓰겠다라는 게 이 책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전향을 하지 않은 뭐 그런 운동권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향한 사람이 얼마 없어요. 한 3%? 3%? 3%, 1, 2% 전체에서? 전체 3%. 예. 그러니까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대다수고. 그럼 동지회도 뭐 이렇게 전향을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긴 하겠네요. 전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적 전향이 있고 사상적 전향이 사상적, 있어요. 법적 전향은 대부분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법적 전향은 절차가 까다로워요. 김영환이나 뭐 신영복 김영환 정도 이런 돼야. 느낌, 그러니까 저도 전향 대상인 그 마지막 커트라인이고요. 급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전향인데 정치적 전향은 대부분 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지회. 민주화 사상적 동지회다. 전향. 예, 예. 그러면 내용적으로 전향. 그게 전향인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근데 저쪽은 이제 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감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실수였다면 저도 그냥 넘어갈 텐데 네. 실수라기보다는 약간 소프트한 범죄 행위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지식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인 역사를 봤을 때 참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특히 이렇게 좀 저쪽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은하켈리님이 유진 쌤 안 오시냐고 이게 물어보는데 오늘은 저희 둘이 하는 시간입니다. 은하켈리. 예.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청년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 네. 한 청년 세대는 그러니까 워낙 정치권에 진출할 만한 소양 있는 리더들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 일부가 이재명의 하위 파트너, 네. 그러니까 친위대로 포섭될 수는 있어도 나머지 대다수는 한 청년 세대가 뭐 기존 정치 세력을 대체한다 이러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로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동아일보의 김순덕 기자가 칼럼을 좀 냈던데 보니까 그 어떤 한 청년과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정치인들을 50% 물갈이를 해가지고 한 청년 세대를 거기에 한 청년 세대를 하겠다. 그거는 이재명 당 대표의 처지가 점점 곤궁해지잖아요.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네네네, 그렇죠. 입지가 좁아지면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입지가 좁아진 리더들은 대부분 친위대를 옆에 둡니다. 친위대를 옆에 둡니다. 친위대를 옆에 두기 위해서 기존의 전대협 세대를 못 믿는 거죠. 못 믿고 한 청년, 충성스러운 한 청년 세대를 아주 코어에 두어서 상황에 대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은 전대협 세대가 이 한 청년 세대를 대체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저런 정도까지 몰렸구나. 이게 핵심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재명이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렸구나. 거의 마지막 국면을 돌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럼 이재명은 지금 한 청년 기존의 어떤 586 세대를 이제
걷어내고 예. 예, 새로운 그 한총련을 이제 함께 가겠다 뭐 이런 뜻일 텐데 그러면 지금의 그 한총련 민주당 안에 한총련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면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학번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오히려 제일 많은 건 서울대 진학년입니다. 진학년? 진보학생연합이라는 건데 예. 여기는 이제 비권으로까지 반한총련이니까 반주사인데 네. 이탄희, 박주민, 네. 강병원 네. 이런 친구들이 예, 서울대 진보학생연합인데 네. 왜 이 친구들이 많으냐 하면 네. 서울대니까 그래요. 서울대라서. 그래도 서울대니까 그런 거고 그 외에 박용진 잠시만 그럼 그 친위대는 아닌 거죠 그러면? 예, 거기는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용진 같은 물리적으로 한총련 세대가 있는데 네. 여기도 약간 비명계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 한총련 세대는 그러니까 90-91학번 그러니까 97년도에 활동했던 주사파 학생운동 요거를 한총련 세대로 볼 수 있는데 네네. 요 세대는 강미원, 강의원, 그다음에 정의찬, 구자필, 정의찬, 그다음에 이석주 구자필, 이런 이석주. 사람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대표 주자는 강의원입니다. 강의원이고 네. 강의원도 이제 대표적인 진짜 그 운동권이지 않습니까? 네, 운동권의 아주 한총련,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예. 예. 강의원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이재명을 앞세워서 예. 예, 개혁 진보 세력의 뭐 집권을 노리고 있다. 이재명을 뭐 이런 식으로. 2017년에 당선되겠다 하시겠다. 그리고 그 당선은 단순하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다. 시대 교체. 그러니까 헌법 개헌까지 하겠다. 네. 그리고 그 개헌을 하는 거는 진보 정치 체제는 진보적 공화주의, 네. 남북 관계는 남북 통일, 세 번째는 사회 개혁은 기본 사회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강의원 등의 어떤 정치 노선은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원이 한 얘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꿔버리겠다는 예,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은. 보입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한총련 세대는 완전 뻥이 심한 동네예요. 네. 옛날에도 세상을 바꾸겠다, 뭐 네. 전민항쟁 이랬던 세대라서 네. 일단 크게 질러놓고 보는 게 특징이라서 그 아. 컨텐츠는 별로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은 그 사람들을 어떤 자신의 친위대라는 식으로 지금 같이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야 이거는 그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민이 봤을 때? 마지막 국면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이재명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4명, 그러니까 4+1이 빠져나갔잖아요. 네네. 4명하고 이상민 의원까지. 그 다음에 비명계 약간 흔들리고 이렇고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어떤 여론의 포커스를 잃고 있잖아요. 여론 장악력을 잃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친위대를 정확하게 구축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낙마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경향들과 맞서 싸워서 네. 자기의 권한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럴 이재명 것 같습니다. 막바지로 네. 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결국엔 또 그렇게 되는군요. 예, 대박이납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예, 그럼 다시 좀 책 얘기로 좀 돌아와서 그러면 예, 그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이 챕터가 좀 나눠져 있다고. 하나가 보여주셨는데. 군자산의 약속이고요. 네. 군자산의 약속은 워낙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네. 그래서 군자산의 약속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거라서 네네네. 그 얘기를 했고요. 핵심 포인트는 안경호와 오정열 만남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퀴즈처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대협 얘기인데, 전대협은 아까 돌과 화염병을 들지 않고 손뼉을 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라라는 지침이 네. 어디서 나왔는가? 아, 한민전에서 나온 겁니다. 한민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예. 세 번째는 운동권 열전이라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쭉 거론했는데, 아하.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뭐 하나 사설처럼 얘기한다면 프랑스 혁명 때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무슨 정치 철학이나 헌법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겠습니까? 글쎄요. 만화, 벽보, 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왕가를 그냥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그러니까 왕가의 뭐 치정, 네. 뭐 성적 문란 이런 걸 폭로하는.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간에 어떤 시대가 다음 세대로 바뀔 때는 네. 구 시대를 그냥 사정없이 깹니다. 아하.
이게 이래야만 신시대가 오거든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예. 그거를 이제 고상하게 포장하는 게 학자들의 몫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네. 운동권을 청산하는 작업과 함께 신시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실은 여기까지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구시대를 청산하려면 아주 사정없이 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정청래 쩌리론입니다. 정청래를 쩌리라고 공격하고 이러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청래 쩌리가 대박이 났던데요, 그 영상이. 네, 정청래 쩌리, 그다음에 최강욱 인간 말종 이런 말을 만들어서 막 들이쳐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확 와닿는 게 신시대를 만들려면 그 전에 구시대를 탈탈 털어야 된다. 아니 깨 부셔야 된다. 지금 그래서 그 작업을 대표님이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또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어서 82년 3년도에 제가 아크로폴리스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은 전두환은 대머리다. 대머리를 그냥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순자 여사가 있어요. 나 지금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이순자 여사한테 미안한데 이순자 여사는 주걱턱이다. 대패로 밀어봐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주사파가 주사파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캐릭터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막 그 전두환 대통령 닮은 탤런트 나오면 뭐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머리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 되게 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주사파가 그런 또 이렇게 전략이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주체 사상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전두환은 대머리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쭉 보면 계속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보면 좌파들 자체가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보면 딱 그렇게 갖고 이명박 봐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네. 이명박 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7시간. 그리고 뭐 닭대가리. 뭐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때 했던 얘기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저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대중들한테는 그게 막 스며 들어가고 막 효과가 있었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품위 있게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품위 있게 싸워서는 대중을 격동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의 에너지가 없으면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을 격동시킬 때는 항상 풍자, 그다음에 이런 경문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 이 주사파든 좌파든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지식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대표님처럼? 그러니까 그런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 국민들을 선동을 잘하고 막 이렇게 했는가를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머리가 좋고 지식이니까 오히려 그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꿰뚫었던 거 아닌가. 대표적인 게 나치죠, 나치. 나치의 괴벨스나 이런 애들이 인간의 심성을 아주 잘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좌파나 우파는 합리주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양이 있고 세련되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9세기 말에 독일의 히틀러가 완전히 깨버렸죠. 니네 절로 가다. 좌파든 우파든 다 비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응해서 인간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죠. 그게 완전히 좌파 우파를 깨버렸죠. 그럼 일종의 이게 뭐 외모를 뭐 대머리든 뭐 턱이든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던 선동을 했던 게 나치즘에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같은 기가 막히네요. 나치도 진짜. 같고 종교도 사실은 약간 같고 종교랑 주체사상이랑 아주 비슷해요. 종교 그다음에 나치즘과 주체사상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개딸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거의 좀 종교적이잖아요. 그럼 개딸도 결국에는 살짝 그 주체사상 어떤 그런 걸 갖고 그러니까 있는. 지금 핵심은 대중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공화주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헌법이 만들어지는가. 모든 사람의 공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교양 있고 약간 선비적이고 이런 태도와 작품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대중을 어떻게 하면 격동시킬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틀이 달라요. 근데 최근에 이재명이나 개딸들은 그런 사고에 아주 익숙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보수 우파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이렇게 선비적인 게 있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교양 있어요. 교양이 근데 얌전해. 너무 좀 있지 않나. 그랬어요. 우리도 좀 그런 게 좀 이제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얌전하고 너무 이렇게
싸울 줄을 모르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재명을 네. 어떤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한테 했듯이 만약에 그렇게 전략을 짠다면 이재명은 뭐라고 뭐 이렇게 딱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나도 저도 잘 몰라도 시정 작배 뭐 이런 식으로 뭐라 해야죠. 근데 대표님 이쪽에 오셔서는 너무 점잖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저기야 나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안 하고 싶어. 나 수학 공부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나의 임무인데 자꾸 그러니까 철학자 스타일이니까. 그렇습니다. 대표님은 이제는 그거는 이제 저기 밑에 급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 사실은 한 3년 고민했어요. 3년 고민했더니 난 수학 선생 그다음에 정치 철학 같은 고상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로는 운동이 안 되잖아요. 운동이 그렇습니다. 안 되고 안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파는 정말 좀 교양 있고 점잖다라는 걸 또 새삼 느끼는 게 이재명이 당시에 그 형수한테 막 욕설을 했을 때 그걸 우리는 그것마저도 좀 고급 잘 공격을 못하는 고품격스럽게 포장을 하잖아. 어떻게 그냥 형보수지 뭐 이런 느낌으로 무슨 한자 성어처럼 그런 거 보면 참 우파가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어떤 적이 나타났을 때는 싸워야지. 맞습니다. 가령 그 미국의 독립운동의 전설들처럼 싸워야지. 맞습니다.